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업, 성격, 취미, 대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조금씩 불행이 닥쳤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이 전에 없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몽유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남편이 침대 마트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지만 더 두려운 건 남편이 다음날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몽유병은 차츰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저에게 송찌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 역시 남편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고 결국 저희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협의이혼을 했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엿한 어른이 됐는데요. 어느 날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서 청구했는데요.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썼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혼하면서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이 됐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까지 나중에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를 키우는 분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분담하자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양육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육비 분담에 대하여 전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과거 양육 부분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과거 양육비 액수 얼마로 정해질까요? 보통 장래 양육비 청구할 때 양육비 계산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른 평균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를 결정할 때도 주요한 기준으로 참고해요. 네. 하지만 반드시 이 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 같이 이례적으로 많이 든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이런 걸 많이 고려하게 될 텐데 2000년에 이혼하셨으면 무려 24년 전이라 그러네요.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정말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거고요. 네. 현재와 같은 액수는 또 아닐 수는 있겠네요. 게다가 또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요. 상당히 다액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좀 감액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약 12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행 산정 기준표에 따를 때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최저 금액을 월 3,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12년을 계산하면 약 4, 5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보다 훨씬 많이 감액될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시효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사연자분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18일에 있었던 2018스 724 결정입니다. 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장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런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네, 이번에 바뀐 내용은 그럼 어떤가요? 네, 이번에 바뀐 내용은 만약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러면 양육 의무가 종료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든요. 네, 이제 판례 내용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좀 쉽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기존과 달라진 점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네. 사연자분 자녀가 2012년 11월 20일에 만 20세가 되어서 성년이 되었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10년이 되는 22년 11월 생일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올해는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점을 주장한다면 안타깝게도 과거 양육비는 기각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이 대법원 판결 그 기사가 소개되었을 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판결까지 6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데까지 6년씩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법영감 2022년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사소송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대략적으로 모두 2년 안에 판결이 난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 그 중에서도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2022년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원에서만 2년 정도 심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양육비 판결이 6년씩이나 걸렸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고심 끝에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자분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양육비 청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성년이 만 19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자녀가 2012년 11월 20일에 만 20세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네. 역시 예리하시네요. 성년의 나이는 민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년 기준이 20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는데 네. 이게 시행이 2013년 7월부터였어요. 그래서 사연자분 자녀가 19세가 된 2011년에는 아직 법률상 성년의 기준이 20세였고 2012년에 이제 자녀분이 20세가 되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2012년부터 기산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이후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지만 양육 상황과 비용, 부모의 재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이번에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우산 없이 외출했는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진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실제로 비가 쏟아진 날 편의점, 옷가게, 카페 등 곳곳에서 우산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에 놓인 우산꽂이에 꽂힌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우산 어떻게 보면 값비싼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을까요? 당시 어느 사건의 제보 영상을 보면 가게 앞에 우산꽂이에는 우산 딱 한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인이 가게 앞에 우산꽂이로 가서 우산을 가져갑니다. 우산을 도둑 맞은 피해자는 결국 비를 맞으며 귀가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단순히 물건을 훔친 단순 절도죄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전과로 남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일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